자, 이 문제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원래 이제 어디에 그 수록되어 있는 연습 문제냐면 옥스토비. 그래서 이제 옥스토비 그 일반학 책에 소개되어 있는 연습 문제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기출 문제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 선배들이 뭐 아마 이 문제 풀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뭐에 대한 얘기냐면 바로 힐륨 H+.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몰리큘러 아이온이라고 하죠. 몰리큘러 아이온. 그래서 이제 분자가 이온을 이루는 그런 형태를 몰리큘러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에 대해서 분자궤도 함수적인 분석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자 입장에서는 결국 누구하고 누구, 수소하고 힐륨. 그래서 이제 수소하고 힐륨을 여기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수소의 전자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뿐이니까 1s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거고요. 힐륨은 전자가 두 개니까 1s2 이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1 플러스 양이온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1 플러스 양이온이 만약 이 힐륨에서 1 플러스 양이온이 됐다고 하면 1s 플러스 1s1 이런 식의 표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분자궤도 함수인 힐륨 H+의 분자궤도 함수를 구성하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수소가 정기적으로 중성, 힐륨이 1 플러스인 이런 상태를 한번 우선 가정해 보자고 문제에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럼 그때 전자비치를 각각 1s 오비탈의 전자 하나, 1s 오비탈의 전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수소에 있는 전자 하나, 그 다음에 힐륨 플러스 이온 원자에 있는 전자 하나 해서 이 두 개의 전자가 분자궤도 함수를 이루나 보다 라고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지. 자, 그런데 이때 어쨌건 수소라는 원자, 힐륨이라는 원자 이 둘은 같은 원자예요, 다른 원자예요? 당연히 이 둘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결국 1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도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두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원자 분자, 그러니까 이종핵 이원자 분자에서 종류가 다른 원자들끼리 분자궤도 함수를 만들 때 이때 그 원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 사이의 차이 어떤 거를 조금 더 안정하게 만들고 어떤 걸 조금 더 불안정하게 만들죠? 여기서? 바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전기 음성도죠. 무슨 음성도? 무슨 음성도? 전기 음성도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쪽을 원자 오비탈 쪽을 좀 더 안정하게 그리고 전기 음성도 작은 쪽을 조금 불안정하게 그리죠. 기억나세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수소의 전기 음성도와 힐륨 플러스의 전기 음성도를 예상해야 되는데 사실 힐륨이나 힐륨 플러스나 전기 음성도가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알려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전기 음성도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자, 수소에 비해 힐륨 플러스는 전자 배치가 같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힐륨의 경우 핵전하가 2배란 말이지. 그럼 핵전하가 강할수록 전자를 강하게 끌어들일까요? 약하게 끌어들일까요? 훨씬 더 강하게 끌어들일 테니까 핵과 전자 간 인력이 더 큰 바로 힐륨 플러스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분자기도 함수의 에너지 도표에서 어떻게 된다?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AO, 어타믹 오비탈이 더 안정해지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수소보다는 힐륨 플러스의 원자 오비탈을 조금 더 안정하게 표시해 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분자궤도 함수를 이룬다라고 하면 수소에 있는 이 홀전자 하나와 여기에 있는 힐륨에 있는 홀전자 하나가 들어와서 여기 시그마 본딩 오비탈의 전자를 이런 식으로 배치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 BO. 자, BO는 뭐 줄임말이죠? BO 뭐 줄임말이에요? BO 뭐 줄임말이에요? 바로 본드 오더요. 우리말 번역? 본드 오더. 우리말 번역? 결합 차수. 자, 어떻게 계산됩니까? 바로 2분의 2 빼기 0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죠. 2는 뭐고 0은 뭡니까? 바로 결합성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반결합성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본딩 오비탈에만 전자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전자에서 반결합 오비탈의 전자가 없으니까 계산해서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뭐 해도 좋냐면 수소에도 보시다시피 1s1 전자 하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힐륨에도 보시다시피 전자가 힐륨에 이제 보시다시피 전자가 힐륨 플러스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홀전자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수소에 있는 홀전자, 힐륨 플러스에 있는 홀전자가 그냥 어떻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홀전자끼리 이옵 연결돼서 단일 결합을 이루나 보다. 어떤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단일 결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녀석의 분자궤도 함수 설명을 해주면 되겠어요. 근데 사실 근데 이 문제는 이 붙어 있는 이 세 번째 문제,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 하이라이트예요. 자, 어떻게 하이라이트냐? 지금 이 녀석은 요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녀석이 뭘 할 수 있다? 해리를 할 수 있다. 해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수소, 헬륨 수소 플러스 양이온의 결합성 오비탈의 전자 두 개가 이앞 이렇게 들어간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 역시나 아무도 안 보고 있네요. 좋아. 요니 때 어디 놀러 간다고 하는 애들은 없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혜성이 이맘때 어디 놀러 갈 것 같은데요? 놀러 간 적 없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혜성이 은근히 성실한데요, 사람이? 아, 그냥 성실합니까? 이거로는 성실하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혜성아, 많이 슬펐어요? 아, 농담이에요? 네. 자, 어쨌건 우리 혜성이 얼마나 잘생겼어.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거 해리 반응이 된다면 이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의 전자가 결국 어떻게 됨을 뜻하겠어요? 얘가 이 두 개의 전자가 어디론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상황이 나타날 수 있냐면 첫 번째 요렇게 자,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요 놈이 요 두 개의 전자가 한쪽으로만 옴팡다 이동하는 걸 뜻하는 거겠죠. 그럼 최종 상태에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이렇게 1s 오비탈의 전자가 두 개가 다 들어찬 건 누구입니까? 바로 힐륨, 정기적으로 중성인 힐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은 전자가 하나도 채워져 있지 않죠.
그럼 이거는 누구의 원자 오비탈 배치입니까? H 플러스.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또 어떤 해리 과정도 가능하냐면 이 두 개의 전자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누가 되겠어요? 바로 힐륨 1 플러스의 전자 배치가 될 거고요. 이 녀석은 수소의 전자 배치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럴 때 문제에서는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될 거냐를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러분은 왼쪽, 오른쪽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이 왼쪽, 오른쪽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각각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뭐 여긴 됐으니까 여기 줄게요. 줄게요. 지우자.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이쪽이니까 이쪽은 뭐 레프트라고 해보죠. 레프트. 자, 왼쪽의 변화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바로 시그마 본딩과 원 s 오비탈인데 수소 요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큰 편이죠. 맞나요? 에너지 차이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더 큰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요 요소만 놓고 보면 이건 그렇게 잘 될 요소예요? 잘 되지 않을 요소예요? 이렇게 잘 되지 않을 요소인 거죠. 선호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두 번째 오른쪽은 자, 우선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두 개의 전자가 전부 다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힐륨 쪽으로 전자가 다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시그마 본딩과 힐륨 쪽 1s 오비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작죠. 그런데 이것만 보면 어떻게 돼요? 오, 잘 될 것 같은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즉 여기서 극복해야 될 에너지보다 여기서 극복할 에너지가 더 작지 않겠나. 무슨 말 알겠죠? 근데 다른 요소는 없어요? 다른 요소는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 두 번째 방향은 왼쪽에는 없는 전자 간 짝지음 에너지가 여전히 나타나죠. 뭐 짝지음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조금 더 편리한 표현으로는 뭐 청력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청력이 나타난다는 건 이건 좋은 요소예요, 안 좋은 요소예요? 요거는 안 좋은 요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건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안 좋은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면 좀 아리까리하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게 더 큰 요소인지 이게 더 큰 요소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옥스토비 책에 찾으면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이런 말이 없고 옥스토비 책 해설지에 보면
그냥 여기보다 여기가 극복해야 될 에너지가 더 작기 때문에 그냥 이쪽으로 간다라고 설명하고 끝내요. 옥스토비 책 해설지에 보면 알겠죠? 근데 이걸 고려하면 상당히 약간 난감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 또 하나 추가해 볼 요소가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요소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교환 에너지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 경우는 교환 에너지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 교환 에너지는 동일 원자, 동일 종류 오비탈이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일 원자의 p3 전자배치 뭐 이런 거요. 동일 원자의 똑같은 원자의 똑같은 p 오비탈의 전자가 이렇게 홀 전자들이 쭈르륵 있습니다. 이건 1s 오비탈이지만 동일 1s 오비탈이 아니죠. 다른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두 전자가 구별이 된다고요.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뭐냐면은 교환 에너지를 고려할 수는 없어요. 자, 어쨌건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쉽게 알고 있고 쉽게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해석 뭘까요? 해석 벌써부터 졸리죠? 해석 벌써부터 역시 관상은 과학이야. 해석 힘내주세요, 알겠죠? 해석 방금 충격 먹었죠? 그 자지 좀 말라고. 근데 여기 봤는데 내가. 언젠가요. 그래요, 잘했어요. 알겠죠? 그래. 아이 참네. 동영이는 한 번도 안 자요? 대단해요. 알겠어요? 눈 뜨고 잔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눈 뜨고 잔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자,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모두 옥텟이죠. 자, 이거 옥텟 만족해요? 만족 안 하죠? 옥텟 만족해요? 만족 안 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옥텟을 만족한다. 이거는 좋은 요소예요? 안 좋은 요소예요? 얘는 페이버한 요소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걸 고려하자고 하면 이 옥텟을 만족하는 요소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어쨌건 이쪽으로 더 잘 간다. 알겠죠? 알겠죠? 자, 됐습니까? 됐죠? 근데 말입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인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사실이 있냐면 해줄게요. 준다. 네 번째, 얘는 강산 물질입니다. 왜 강산 중에 뭐 염산, 황산, 질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염산, 황산, 질산만큼 강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강산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뭘 고려해 볼 것이냐? 바로 수용액 중 사내리 반응을 고려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어디에 물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녀석이 이렇게 해서 1 플러스인 상태로 물속에 있단 말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양이온이 됐건 음이온이 됐건 홀로 존재할 수 있나요? 양이온은 항상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되죠? 음이온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되죠? 양이온. 그럼 이 말은 이 수용액에서 별 딱히 반응성이 없는 이런 애가 같이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녀석의 역할은 뭐겠어요? 그냥 이 녀석의 역할은 구경꾼이지. 그러면 이때 얘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사내리 반응을 쓰는 것은, 이 뉘앙스는 요게 아니라 이쪽으로 갈 거라고 확신하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걸 확신해서 이렇게 쓰는 걸까? 산인 건 이제 우리가 추후로 알게 되는 거고. 왜 확신하고 이렇게 쓰는 걸까요? 바로 요거라서요. 요거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태가 뭐죠? 기체죠. 기체는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뭐 해요? 기체는 냅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게 기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very good living group이라고요. 리빙 그룹 유기화학 전문 용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이탈기. 리빙이란 말 알죠? 리빙. 리빙. 안녕, 이게 리빙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기체로 만들어져서 한 번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날아가 버리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한 번 날아가 버리면 끝이죠. 그럼 얘는 역반응 진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역반응 진행이 될 리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일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힐륨 플러스 이온은 물에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만약에 이건 물에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이건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힐륨 플러스 이온이 물에 녹아 있다면, 여전히 녹아 있다면 역반응의 가능성이 생각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녹아 있는, 이렇게 됐다가도 다시 공존하면은 일부 역반응이 된 후 이쪽으로 우연찮게 건너가 버리면 얘가 도망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 버리면 거꾸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절대로 갈 리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르 샤틀리의 원리 측면에서도 이쪽이 조금 더 선호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덩달아서 이 녀석이 강산 물질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잔뜩 노출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성격으로 얘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구구 개구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었죠? 좋아. 쓰였죠? 다 썼어요? 자, 그 다음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